SG증권발 폭락 사태 후폭풍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죠. 소시에테 제네럴, SG증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SG증권을 통해서 8개의 종목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폭락 기간 동안 증발한 시가총액이 평론가님 약 8조 원이라고 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 피해자를 양산했고 1,0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은 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처음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달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종목이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이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또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불거지게 된 건데요. 해당 8개 종목, 사실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유동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 본래 주가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지난해 4월 이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에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초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순식간에 급락하게 된 겁니다. 이들 종목, 이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을 통해서 쏟아졌다는 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해서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이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투자 규모가 적게는 10억 원에서 뭐 많게는 100억까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산가들이 대부분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주가 조작 일당이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이 증권사 앱을 통해서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일명 이 통정거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 세력으로 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 통정거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당국은 아주 사건 초부터 이 사태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심을 했던 거죠,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주가 조작 관련된 영화 뭐 작전 세력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네. 이 작전 세력이 개입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이 금융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8개 종목 주가를 보면 1년 내 이 최고 저점 대비 최대 이 40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 가격 제시를 그러니까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만큼 올랐어?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이 코스닥 상장사인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12일 장중 9,840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7일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53,200원까지 440%. 가지고 있던 분들은 뭐 대박 났다라고 그렇죠. 환호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뛰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인 세방 역시 지난해 6월 23일에 장중 채 10,000원이 안 됐었어요. 네. 9,890원에 거래됐었는데 지난 2월 7일 51,800원까지 뛰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420% 이상 급등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등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급락하게 된 것, 이 주가 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일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급하게 매물을 시장에 던지면서 벌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급등을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는 거고 급등을 한 게 어떤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이제 의도적으로 팔아버린다거나 이렇게 어떤 손이 개입되게 된다면 사실 피해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자 SG증권 상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이 주가 조작 세력에 관련해 압수수색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27일이었는데 지금 주가 조작 세력 뭐 중심이 되고 있는 업체가 H투자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H투자사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그리고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금융당국이 지금 합동 수사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수사 본격화한 상황이거든요. 수사팀이 관련 자료들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라더견 대표를 비롯해서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다수의 인물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 검찰은 전직 프로골퍼 출신 A씨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A씨가 이 연예인 등 연예계를 비롯해서 이 고액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10여 명에게
쪽에 앞서서 이미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거든요. 이 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주가 조작 일당이 통정거래, 일단은 이 주가 조작 일당은 통정거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 약 200여 대를 넘겨받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1년 사이에 한 너댓 배 뛰었던 이 특정 종목들의 주가가 한순간에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H사가 레버리지, 차입 투자를 이용한 통정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차입에 필요한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증권사가 반대 매매에 나서면서 폭락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주가 조작, 작전 세력, 이와 관련된 영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내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금융범죄 자체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지금 이 작전 세력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더견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 폭락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CFD입니다. 이 관련 뉴스를 보시면 꼭 CFD 관련 언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큰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익결제 거래입니다. CFD라는 상품이 지금 이용이 된 건데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파생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렵죠. 네.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런데 내 지금 수중에 10만 원이 없네? 이럴 경우에 10만 원 주식을 사들이고 싶으면 증거금률 40%에 해당하는 4만 원만 내고 6만 원은 증권사에서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2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분들 왜 할까? 이렇게 빚을 크게 내서 하면 위험이 네. 따르지 않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이라는 게 그대로 이 CFD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향후 주가가 만약에 뛰게 되면 그 상승분이 내 이익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잣돈으로 일반 주식 거래를 했을 때와 뭐가 다르냐면 일반 주식 매매를 했을 때보다 이 지금 CFD 관련 주식을 거래를 했을 때 2.5배 이상의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그만큼 돌아오는 이득도 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빚내서 투자가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주가를 살짝만 띄운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 기간도 사실 몇 주, 며칠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면 금융당국이 알아챘을 수도 있는데 알아채기가 어려웠던 게 이런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CFD 거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G증권으로 이제 거래가 된 거 아닙니까?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 CFD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분 공시 의무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추적이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뭔가 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감시망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CFD, 제가 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가 폭락 이 원인이 뭐냐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면 빚을 내서 투자 규모를 키운 만큼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폭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시장 가격에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반대 매매 위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FD 투자자들이 받은 지금 문자들이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네. 일단 일정 증거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날 이 주가가 일정 비율 아래로 폭락하면 실시간 반대 매매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대 매매 물량에 일반 투자자들의 투매까지 이어지면서 일주일 새 8개 종목에 거의 8조 원가량이 증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참 개인 투자자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투자를 이끈 H사의 라더견 대표는 폭락 전까지의 주가 흐름은 자신이 설계자다 이렇게 취재진들에게 인정을 했다고 하죠. 이런 문제적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가요?
일단 전문 투자자 라더견 씨가 방송에도 출연하고 투자 강의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투자 이 자문 업체를 세우면서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본인이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투자를 맡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끼워줘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단 주식 거래량이 적은 기업 약 10곳 정도를 골랐다고 하고요.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이 아닌 사실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이 투자자들 그런데 사실 내 투자금이 어느 종목을 사들였는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투자자라면 뭔가 자문을 받고 그러면 저 이 종목으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만 맡기고 이 라시 업체 측에서 계좌 개설, 종목 선정, 매매까지 모두 다 이 대신하는 일명 투자 1인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영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통정매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투자 1인 방식에 대해서는 라더견 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정매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 주가 폭락과 관계가 없었다는 라 대표의 주장,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CFD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기 위해서 내 돈 10만 원을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FD, 이 차액결제 거래 특성상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죠. 비투를 한 거기 때문에 투자자 상당수는 본인이 들인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떠안았을 가능성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일부 인정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섞인 것, 향후 소송에 또 이 어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라더견 대표는 주가를 띄운 건 자기가 맞는데 이득을 본 이들은 따로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라더견 대표 주장을 보면 일부 법을 어긴 건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로빈후드, 홍길동 같은 일이다. 의적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명 내가 한 프로젝트는 로빈후드 프로젝트다. 한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언급을 했냐면 라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기업들을 골라서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관련해서 이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이럴 경우에 가격이 오르면 개미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 오너들은 상속세 등 이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활동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띄워서 네. 오히려 기업 측은 세금 문제 때문에 의로운 거고 이 기업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이 이득을 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불법 행위를 했지만 난 의로운 활동을 했다라는 게 지금 라더견 대표의 주장인데 주가를 띄우려는 자신과 어떻게든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내리려는 이 오너 간의 뭐 창과 방패 싸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콕 찍어서 지금 지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우키움의 김익래 회장을 콕 집어서 지목을 했는데요.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서 2021년에 자식들에게 물려준 지분의 상속세 재원을 확보했는데 주가가 역시 떨어지면서 추가 증여, 상속 부담까지 줄이게 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은 사람이 바로 김익래 회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김 회장의 주식 블록들 이후에 이 외국인들이 시장에 헐값에 되팔았어요. 그리고 키움증권 등에서 대량의 공매도가 나와서 하락장을 키웠습니다. 뭐 키움증권 측은 이 시기가 교묘하게 좀 일치했을 뿐이다, 공교로웠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면 20일에 김익래 이 다우키움 회장이 시간의 매매 블록딜을 통해서 다우데이터 지분 140만 주 3.65% 지분을 매도를 했는데 이때 주당 이 처분가가 43,245원이었습니다. 매각 대금이 605억 원이 넘는데요. 일단 다우키움 측에서는 지금 라더견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 허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루머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익래 회장 측에서는 라더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주식 매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게 김 회장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 호도로 라더견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뭔가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라는 것이 지금 다오키움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연예인들을 비롯해서요, 의사, 프로골퍼, 유명 기업인 이름도 피해자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특히 임창정 씨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뉴스 보도에서 임창정 씨 이름이 요즘 빠지지 않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요. 임창정 씨가 주식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좋은 재테크로만 믿었고 대금 일부, 주식 대금 일부를 사태 관련자들한테 맡긴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임창정 씨가 엔터사를 운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엔터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에 지인 소개로 이 지금 라더견 대표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관련해서 주식 조작 세력이 뭐 케이블 방송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여기에도 지금 임창정 씨가 출연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이 관련해서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 다양한 IP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뢰를 가지고 다양한 여러 제휴 사업들을 논의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30억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 역시 이 엔터사의 이 라더견 대표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속이 되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뭐 일명 작전 세력이라고 하죠. 작전 세력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라더견 대표 말을 그대로 믿고 다른 투자자들이 했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대금 일부를 이들에게 맡기게 된 거고 이 금액이 30억 원이고 피해 역시 지금 30억 원 이렇게 피해 금액이 커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임창정 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과 좀 다른 내용들의 또 그런 증거들 나오고 있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거든요.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주최한 파티에도 참석해가지고 여러 발언을 나왔다는 그 영상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조 달성 파티뿐만 아니라 고액 투자자 모임, 뭐 VVIP다, VIP다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고액 투자자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피해자라고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일당과 얽히고 설킨 관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모임에 참석해서 한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뭔가 이 권유하는 걸 넘어서 투자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네. 거냐면 아주 종교야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 라더견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임창정 씨는 이와 관련해서 투자를 부추기려고 했던 그렇게 의도하고 했던 발언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뭐 서로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고 이런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임창정 씨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임창정 씨가 소유하고 있는 엔터사 부인 서하얀 씨뿐만 아니라 라더견 대표의 측근으로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변모 씨, 안모 씨도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더견 대표가 이 어떤 연예인들의 유명세라고 하죠. 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수 박희경 씨 역시 이번 사태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혜경 씨가 소속사가 없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회사를 만나게 됐고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연예계 이 엔터사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박혜경 씨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계약금 1억을 받기로 한 건데 계약 조건이 계약금 1억 원을 회사에 맡기는 거라고 했다고 네.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뭐 박혜경 씨에 따르면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속 계약 후에 그 회사에서 깔아준 앱을 보니까 1억에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 이렇게 붙는 걸 보고 천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냈고 그게 모두 4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돈이 불어나 있길래 좋아는 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하면서 임창정 씨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임창정 씨가 과연 이 상황을 몰랐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단 피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 만약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임창정 씨를 비롯한 투자자들 처벌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이게 위배된 행동인지 몰랐다. 네. 이들이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몰랐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그것도 당연히 맞는 거겠죠. 내가 몰랐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몰랐는지 여부와는 또 별개로 한다고 해도요. 일단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주가의 시세 조작에 관여를 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어떤 약정된 수치로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을 매수할 거를 서로 간에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바로 시세 조종 혐의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창정 씨를 비롯해서 투자 중에 일부는 자신이 직접 매도 행위를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 게 아니니까 네. 내가 폭락 사태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주가 조작 일당에게 본인들의 명의를 빌려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주가 조작으로 이어진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그런 계약을 만약 주가 조작 그런 일당과 했다면 충분히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들 간에 어떤 약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잠잠해지시가 무섭게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한 번씩 터지고 있는데 평론가님 왜 자꾸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 이 불공정 거래라고 하잖아요. 불공정 거래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따른 이 부당이익 규모가 상당히 커요. 보통 이 부당이익 규모 한 건당 평균 부당이익 금액이 46억 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옥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상에 다시 나와서 또 다시 똑같은 범죄 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뭐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행법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위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공정 거래 관련 처벌이 약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님 어느 정도로 약한가요? 약하다고 평론가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1, 2년 감옥 갔다 오면은 뭐 50억 떨어진다. 이런 사실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또 주가 조작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나도 좀 가담해볼까 이런 마음이 또 들게 되는 거잖아요. 형사처벌이 뭐 과징금보다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과징금을 부과받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5년간 불공정 관련 고발 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의 비율이 55%에 달하고 있고요. 실형 비율은 59.4%, 집행유예가 40.6% 정도 순입니다. 결국 이제 주가 조작을 해도 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어떤 문제되는 경우가 되게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경제적인 제재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면 제대로 환수가 이루어지고 뭔가 피해자들에게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옥 좀 갔다 오고 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단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비판과 함께 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CFD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금융위가 2019년에 어떤 투자 촉진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CFD 요건인 전문 투자자 자격을 완화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네, CFD 문턱이 낮아지면서 각종 증권사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 2월 기준으로 CFD 잔고 금액이 지난해 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커져서야 CEO들 불러 모아서 이 관리에 나서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규제를 완화한 부작용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대책 언급을 하면 일단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다시 한번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같고요. 그리고 투자에 어떤 한도를 두는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CFD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 역시 필요해 보이고요. 증권사들 현재 이 CFD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신규 가입 속속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사기관의 시간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이제 함께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주가 조작은 정말 자본시장, 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범죄입니다. 작전세정 뿌리 뽑아버리고 재발을 막으려면 평론가님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한탕할 수 있겠다 하는 이때 한탕주의 심리도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작전 세력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근데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부당이익이 제대로 이 환수되지 그렇죠. 않는다는 거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제대로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옥살이를 하고 1, 2년 살다 나와도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관련해서 이 CFD와 관련돼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등장한 사례거든요. 계속해서 이 갈수록 첨단 수법을 이 작전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전 세력에 대해서 처벌 수위 높여서 일벌백계 해야 그나마 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투자는 오롯이 내 몫인 건 맞아요. 이게 꼭 돈을 벌어야지만 투자고 돈을 잃으면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전 세력 때문에 정말 소중한 돈을 맡겨놓으신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 정말 중범죄로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는 오롯이 나의 몫이거든요. 네. 이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지 이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좀 피해 보신 분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관련 내용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